로마의 절대 권력의 황제 줄리어스 시저에 이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등장하면서 영토는 2배로 확장되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라인강과 다뉴브강을 연결하는 북쪽 경계선을 엘베강까지 확대하기 위해 북쪽의 게르마니아를 정복하기 이릅니다. 게르만족이 살았던 게르마니아 지역은 항상 비가 오고 추운 날씨가 계속돼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으며 제대로 된 전투 장비 하나 없었기에 강대국 로마의 침공에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게르만족이 살고 있는 현재의 독일 지역을 점령하게 되었고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인척인 바투스가 지역 사령관으로 부임하면서 게르만족에 대한 횡포는 극에 다다랐습니다. 가축을 훔치는 것은 물론이고 부녀자를 납치 강간하고 돈을 빼앗는 온갖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게르마니아를 정복할 당시 케르스키족의 족장 아들이었던 아르미니우스는 불모로 로마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 당시 로마는 충성의 의미로 부족의 아들을 바칠 것을 원했던 터라 죽음을 택하지 않는 한 로마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처지였어요. 어린 아르메니우스는 어느덧 청년이 되었고 많은 공을 세워 그 공로로 로마 시민권을 얻을 만큼 로마 제국 내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아르메니우스는 로마의 장교가 되었죠. 아르메니우스는 황제의 명에 따라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로마의 저항군을 진압하러 가게 됩니다. 자기 부족을 진압하는 로마의 아들로 말이죠. 아르미니우스는 자신의 상관인 황제의 인척 바투스가 자신의 부족에게 행하는 온갖 만행을 지켜보면서 분노심에 오열합니다. 복잡한 마음에 부친의 묘를 찾는 아르미니우스는 지난날 자신이 케르스키족이란 걸 잊지 말라는 삼촌의 말을 떠올리면서 결심을 굳힙니다. 로마에 대항하여 동족을 해방시키겠노라고. 아르미니우스는 삼촌의 도움을 받아 동맹족을 구합하고 로마군에 대항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대한 부족인 게르만족이 세계 최강의 로마를 대항하기에는 턱없이 열악한 부족이었습니다. 사냥을 해서 먹고 살았기에 무기력은 가늘고 작은 창과 도끼뿐, 갑옷은 생각할 수조차 없는 상태였죠. 아르미니우스는 고심 끝에 독일의 지형과 기후를 이용한 전투를 계획하게 됩니다. 울창한 숲과 좁은 길, 습지대로 이루어진 토이토브루거숲을 이용해 유인작전을 펴서 로마군을 소통할 전략을 세우게 되죠. 로마 제국 내에서 신임을 받고 있는 아르미니우스는 상관인 바투스 사령에게 게르만족이 반란 사실을 알리고 로마군을 토이토브루거숲으로 이동하도록 조정합니다. 아르미니우스의 이런 유인작전을 전혀 알지 못하는 로마군은 아르미니우스의 계획대로 로마의 3개 군단이 행군하게 이릅니다. 게르만족은 아르미니우스의 지휘 아래 로마군이 여러 갈래로 가지 못하도록 구덩이를 파서 물을 채워 수로처럼 보이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결국은 좁은 비탈길로만 행군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수로 위에는 진입 장벽을 만들어서 매복해 로마군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때의 날씨는 우리나라 2월 중순 정도의 날씨였으나 산속이라 습기가 높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지는 냉추위였어요. 비까지 많이 내리고 폭풍까지 몰아치는 날씨 속에서 로마군의 체력은 바닥이 났고 갑옷 또한 비에 흠뻑 젖어 무거워서 늪지대를 행군하기엔 여간 힘든 게 아니었어요. 만신창이가 된 로마군이 나타나자 매복해 있던 게르만족은 맹공격을 하게 되고 로마군은 맥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로마의 3개 군단 2만 명이 토이토브루거 숲속에서 제대로 된 공격 한번 못해보고 모두 전멸하고 맙니다. 이 전투로 아르미니우스는 독일 민족의 영웅으로 칭하게 되었고 토이토브루거 전투 장소로 추정되는 그로텐부르크 산 정상에 높이 54m에 달하는 동상이 세워집니다. 로마는 이 전투 후에 게르마니아 정복을 단념하게 되고 그 대신 서기 1세기에 이르러 라인강에서 다뉴브강 국경지대에 만리장성과 같은 방벽을 쌓아 게르만족이 로마 제국으로 침범하는 것을 막았으나 167년 국경이 뚫리고 맙니다. 이로 인해 로마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지휘관이 되어 게르만족의 강력한 부족인 콰디족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 로마는 극심한 가뭄으로 여러 날 물이 동이 났으며 병력 수조차 콰디족에 비해 현저히 적었어요. 상황은 매우 불리했고 군사들의 사기는 바닥에 떨어져 이대로라면 패배는 자명한 사실이었어요.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주술사를 불러 기독교 병사들에게 그들의 신인 주피터에게 기도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주피터 신이시여 우리에게 비를 내려 주십시오. 병사들이 주술사와 함께 기도를 시작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로마 진영에는 기다렸던 비가 내리고 반대편 콰디족 진영에서는 천둥과 번개와 벼락이 내리치는 광경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그들에게는 이와 같은 천재지변은 신만이 만들 수 있다고 믿었기에 콰디족 병사들은 혼비백산이 되어서 도망가기 바빴고 로마 군사들은 이때를 틈타 콰디족을 전멸하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나타난 기상이변은 스콜선이라 하는데요. 기상계에서 가장 나쁜 현상으로 무섭고 거대한 검은 해일 같은 모양의 구름대가 마치 일렬 횡도로 전진해오는 군사와 같은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이 스콜선은 돌풍과 천둥, 번개, 우박 등을 동반하기 때문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위력이 대단합니다. 또한 이 스콜선의 특징은 아주 작고 좁은 지역에서 나타나고 나머지 주변으로는 비만 내리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스콜선 현상이 콰디족 지역을 통과하면서 강한 천둥, 번개와 우박이 내려진 곳이고 그 옆에 로마군 지역에는 비만 내렸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 기상이변으로 인해 콰디족은 전멸하였고 부족은 추방, 사형에 처해지고 노예로 내쳐졌어요.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콰디족 전투 승리 이외에도 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로마 황제의 지휘하에 있었을 정도로 제국의 절정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아르미니우스의 토요터부르거 숲 전투와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콰디족 전투에서 보듯이 기상이변이 승패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콰디족 전투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기상이변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과연 로마군이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그들이 믿는 주피터 신이 도왔다고 믿는 것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해 승패를 가르는 전투에 대해서 풀어보았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션킹입니다.